서양 역사의 기존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역사상 이런 위인은 없었다며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역사적 기적은 어떻게 가능해진 것일까요? 어떻게 한 인물의 업적이 400년이 넘는 세월과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일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체부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PBS 다큐멘터리의 전설적 프로듀서 라미레즈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인류 전쟁사의 심연을 탐구하는 수많은 획기적 다큐멘터리를 세상에 선보여 왔습니다. 나폴레옹의 천재성, 넬슨 장군의 불굴의 용기, 아이젠하워의 전략적 통찰력과 같은 서양 전쟁 영웅들의 불멸의 유산을 담아왔습니다. 제 작품들은 전 세계 관객들의 영혼을 뒤흔들었고 수많은 상을 휩쓸며 역사 다큐멘터리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국제영화제에서의 수많은 수상 경력은 저의 작품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닌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탐구하는 진정한 예술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현듯 나타난 충격적 발견이 저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전쟁 전략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유튜브를 보던 중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장군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또 넬슨 장군에 관한 이야기겠지. 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그냥 클릭해봤어요. 화면에 나타난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리순신 장군 불멸의 함대를 이끈 사령관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동영상은 고품질의 그래픽과 함께 전문적인 나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영어 자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분명 아마추어가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리순신이라고? 누구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해군 역사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이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함을 물리쳤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처음에는 농담이나 영화 홍보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은 실제 역사적 사료와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이순신의 업적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메모를 꼼꼼히 했습니다. 임진왜란, 조선, 거북선 모두 생소한 단어들이었지만 점점 더 이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거북선의 혁신적인 설계와 이순신의 비범한 전술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어떤 해군 지도자의 업적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저는 새벽 3시까지 인터넷을 검색하며 이순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 프로듀서인 헬렌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역사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고 특히 해군 역사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견은 저에게 항상 중요했습니다. 헬렌, 혹시 리순신이라는 무슨 한국 장군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헬렌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인 장군? 아니, 들어본 적 없어. 왜 물어봐? 그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순신은 서양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그에 관한 동영상을 봤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함을 물리쳤대요. 저는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헬렌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영화나 게임 속 이야기지. 헬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야. 그리고 그가 발명한 거북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고 해. 16세기의 말이야. 저는 더욱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에 리순신 장군을 검색해봤지만 영어로 된 자료는 거의 없었어요. 몇 개 나온 결과도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고 번역된 내용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놀라운 업적과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이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스탠포드 대학의 군사 역사학 교수인 매슨 핀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핀치 교수님은 제가 이전에 다큐멘터리 작업을 할 때 자문을 구했던 분이었어요. 그는 특히 해군 전술과 전략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로 만약 누군가가 이순신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라미레즈입니다. 혹시 리순신이라는 한국 장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핀치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라미레즈. 당신이 말하는 건 이순신일 겁니다. 리순신이 아니라. 발음이 조금 다르네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군사 역사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죠. 하지만 서양 역사책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서양 중심주의의 예죠. 핀치 교수님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비판적인 톤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의 업적이 사실이라면 넬슨이나 나폴레옹만큼 유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이 스마트폰과 케이팝만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죠. 한국이 500년 전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순신. 그는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미레즈, 그는 단순한 해군 장군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이죠.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동안 일본의 대규모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어요. 23번의 해전에서 모두 승리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나라 내에서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 되어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당했어요. 이순신의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하고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네, 당시 조선 조정에는 일본과 내통한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순신을 모함했어요.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다시 불려나와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전술적 천재성은 오늘날까지도 해군 전략가들 사이에서 연구되고 있어요. 저는 PBS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마르코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순신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설득할 계획이었어요. 마르코는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장군, 라미레즈, 당신 미쳤어? 마르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시청률이 바닥을 칠 거야. 마르코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르코, 이건 단순한 한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해군 전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저는 진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사람들은 관심 없을 거야. 서양 역사도 아니고.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같은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로마, 그리스, 영국, 프랑스. 세계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순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위대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코는 한숨을 쉬었죠. 좋아, 일단 기획안을 준비해봐. 하지만 많은 것을 기대하진 마.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즉시 이순신에 관한 모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했고 거기서 윤주희라는 한국 역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문화원은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역사적 인물들과 장소들의 사진과 그림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거북선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라미레즈 씨, 이순신 장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주희 씨는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그의 진정한 위대함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가 직면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이해해야 해요. 전문가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이순신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주희 씨는 이순신의 일기인 난종일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기는 이순신이 전쟁 중에 매일매일 쓴 기록으로
그의 내면 세계와 생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였습니다. 그의 일기를 읽으면 그가 얼마나 고뇌하고 슬퍼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매일 밤 죽은 병사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주희 씨는 책에서 한 구절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거세어 밤이 깊었으나 잠 못 이루고 전사한 병사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희 씨는 이 구절을 읽으며 잠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고 항상 겸손했어요. 저는 주희 씨와 함께 이순신 장군의 큰 뜻을 기리며 묵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회사로 돌아와 곧바로 임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어려움은 점점 커져갔어요. 예산 확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이 주제에 의구심을 표했고 심지어 몇몇은 공개적으로 반대했죠. PBS의 회의실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고 저는 끊임없이 이순신 프로젝트의 가치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아시아 전쟁 영웅? 누가 관심 있겠어? 한 임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암묵적인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생소해.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차라리 징기스칸이나 다뤄. 최소한 사람들이 들어는 봤을 테니까. 이런 반응들은 저를 좌절시켰지만 동시에 더 강한 의지를 갖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편견과 무지가 이순신 같은 위대한 인물이 서양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문화적 편견을 깨뜨리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많은 밤을 새우며 자료를 연구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한국 역사책을 번역하고 이순신의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자료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특히 어려웠습니다. 미묘한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마침내 최종 발표날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는 PBS의 모든 중요 의사결정자들이 모여 있었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PBS 임원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했습니다. 이건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이야기죠. 저는 이순신의 전략을 설명하고 거북선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일기에서 발췌한 구절들을 낭독하고 특히 명량해전 직전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서 부하들에게 했던 그의 유명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의 정신입니다. 완전한 헌신만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신념,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귀중한 교훈이 있을까요?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모든 사람에게 깊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순신이 전사한 병사들을 위해 흘린 눈물과 나라를 위한 그의 헌신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낭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작한 어떤 다큐멘터리보다 더 감동적이고 교훈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런 신선한 관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긴 토론 끝에 PBS는 제한된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했던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순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다음 단계는 실제 촬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촬영팀을 구성하고 모든 필요한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태웅 박사가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순신 연구의 권위자였고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위험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는 순간 저는 묘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검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는 그 위험 있는 자세는 426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동상은 한국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는 강 박사님께 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국인들에게 국가의 위기 때 나타나는 영웅의 상징입니다. 그의 용기, 지혜, 그리고 조국에 대한 헌신은 모든 한국인들이 본받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이 동상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죠. 서울에서의 촬영을 마친 후 저희는 남쪽 해안가의 한산도로 향했습니다. 한산도에 도착한 저희는 배를 타고 섬으로 향했습니다. 배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지휘했을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강 박사님은 한산 대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그의 가장 유명한 전술인 하객진을 사용했습니다.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배를 배치해 적을 유인한 후 포위하는 전술이죠. 우리는 한산도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다음으로 여수로 향했습니다. 여수는 이순신이 전라자수영을 설치하고 거북선을 처음 건조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실제 크기로 복원된 거북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북선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 혁신적인 디자인은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꾸불꾸불한 나무로 만들어진 배 위로 거북등 모양의 철판이 덮여 있고 그 위에는 날카로운 쇠못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와, 이게 바로 거북선이군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작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 작은 배의 화력과 기동성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지붕에 있는 쇠못과 가시들이 보이시나요? 이것들이 적이 배에 올라타는 것을 막았죠. 저는 거북선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붕은 쇠못으로 가득했고 측면에는 대포를 발사할 수 있는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용머리가 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머리는 뭔가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용머리에서는 연기가 나왔습니다. 심리적 위협이기도 했고 실제로는 포를 발사할 때 나오는 연기를 분산시키는 역할도 했죠.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심리전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전략가였습니다. 특히 그가 개발한 개량형 화포는 당시 일본 함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화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가 열세에 놓인 조선 해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명량해협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위대한 승리, 명량해전이 벌어진 곳이었어요. 저는 이 장소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날은 마침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고 해협의 물살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전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이 좁은 해협에서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와 맞섰습니다. 12척 대 330척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숫자만 들어도 불가능한 싸움처럼 느껴졌어요. 이순신 장군이 선조왕에게 보고한 유명한 장계가 있습니다. 이전 해전에서 모든 함선이 거의 파괴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썼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의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이 담긴 이 한 문장은 그의 불굴의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명량해전의 기적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해협의 빠른 조류를 이용해 적을 혼란에 빠뜨렸죠. 그의 배는 조류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일본 함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럼 결과는 어땠나요? 이순신 장군은 적함 31척을 격침시키고 나머지를 물리쳤습니다. 조선 측 피해는 단 2명이었죠. 말도 안 되는 승리군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와서 직접 보니 그 승리가 얼마나 기적적인 것이었는지 더 실감이 났습니다. 노량해전 중에 그는 적의 총알에 맞았지만 부하들에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걱정했던 거죠. 끝까지 자신보다 나라와 병사들을 먼저 생각했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이순신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믿음과 원칙을 지켜낸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밤낮으로 편집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아름다운 영상들,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이순신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자료들을 하나로 엮어 완성도 높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 다큐멘터리 바다의 영웅 이순신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혁신적인 사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헌신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가치였기 때문이죠. 다큐멘터리는 PBS에서 처음 방영된 후 예상 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에 열광했고 비평가들도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의 리더십을 다룬 부분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라미레즈의 최신작은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는 영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다큐멘터리는 이후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순신은 새로운 영웅으로 자리 잡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순신의 명언과 업적에 관한 게시물들이 넘쳐났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의 인생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서양 역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속에서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는 이순신의 성공에 힘입어 PBS에서 바로 승인을 받았고 현재 세계 각국의 숨겨진 영웅들을 조명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자문합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항상 저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헌신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가치이며 그 감동과 교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체부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우체통이었습니다.